최근에 그 합당 문제가 터지면서 뭐 친문과 친명 사이에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제가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명이 주권, 친문이 주권,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렸다 이미. 뭐 저쪽에서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당대표 지방선거가 들어가기도 전에 조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당권 투쟁에 돌입을 하는 정청래에 있는 뻔뻔스러운 행보를 보면서 우리 친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다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친명과 친문이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니까 야 이제 정청래가 또 이미 그 당신과 민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뭐 털레반들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짜 광란에 저항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뭐, 좀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말기적 현상입니다. 똥파리 말기적 현상이다. 똥파리들이 이제 들끓는 건, 제가 이제 가평에 사니까, 시골에 사니까 여기 파리가 많아요. 파리가 많습니다. 근데 파리 때문에 이제 가장 고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이에요, 9월. 의외로. 7, 8월에 이제, 파리보다는 이제 모기죠. 파리들이 기승을 안 부립니다. 근데 9월달이 되면은 집 주변에 파리들이 아주 들끓어요. 아주 새까맣게 막 창에 막 다다다닥 붙어 있어. 막 짜증나. 근데 이제 9월달에 왜 이제 파리들이 더 들끓냐 하면은 한 10월만 되면은 그 파리들이 이제 가잖아요. 파리들이 막 가잖아. 한 10월쯤 되면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파리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파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따뜻한 막 그 사람들 인가 쪽으로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파리들이. 여름에는 이제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퍼져 있던 파리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민가로 막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0월 뭐 요때쯤에 파리들이 이제 제일 기승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발악을 하는 거야. 이건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죽을 때가 되면 발악을 하는 거야. 그죠? 소가 뭐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발버둥을 치잖아.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가 들끓는 거는 아직 뭐 봄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야 니들 큰일 난다 이러다가 아직 저기 그 뭡니까 꽃샘추위도 남아있고 니네 그 날아보지도 못하고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뭐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2월부터 이제 이렇게 벌써 파리들이 들끓는 거는 얘네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합당 실패를 하면서 답이 안 나와요. 막 조국이 있다, 뭐 조국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조국이 그 할 말 안 할 말 막 하잖아요. 뭐 숟가락 혁명군이 어땠다, 미운파가 어땠다, 오늘은 뭐 문 어게인이 어땠다.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싶은. 그래서 뭐 조급 혁신당이다 이런 이제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국이 유튜브들마다 이제는 그 털까들만 조국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 조롱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그 안철수가 사실은 유튜버들에게 은인 같은 존재예요. 안철수. 요즘 안철수가 조용하니까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조국이 파란 안철수가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유튜버들이 조국 가면 재밌거든. 조국 놀리면은. 그래갖고 조국 놀이가 지금 뭐 진보 유튜브 판에 쫙 퍼져 있습니다. 너도라도 그냥 조국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청래는 어쨌건 간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기 때문에 대놓고 정청래를 조롱하는 거는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근데 지금 조국은 안 그렇잖아. 김어준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조국은 다 조롱을 하는 분위기예요. 최욱이도 그러잖아요. 뭐 조블쇼냐 우리를 자꾸 조블쇼라고 그러는 농담 소재가 돼버렸어 조블쇼가. 그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최욱이조차도 조블쇼라고 욕을 먹는 최욱이조차도 조블쇼라는 비난이 이창선님 감사합니다. 조블쇼라는 비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에 실패를 하면서 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국이 이제 그나마 기사회생을 하려면은 그 보궐선거 때 금배지를 달면은 뭐 그나마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국은 지방선거 때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 돌아올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를 출마하건 조국은 당선될 방법이 없어요. 예컨대 이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전재수 의원, 부산의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조국이 이제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국이 뭐, 부산에 출마를 했어. 예, 그럼 민주당 후보가 있겠죠.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해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최소한 40% 이상은 받아요. 그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도 최소한 30% 정도는 받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40%, 민주당 후보가 30%, 조국이 20%가 나온다. 이런 구도가 됐어.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지는 거죠.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 그러면은 민주당이 30%고 조국이 2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돼버려.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후보한테 조국이 지게 되면 조국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살아남으려면은 본인이 반드시 단일 후보가 돼야 돼. 근데 단일 후보가 될 방법이 없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더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서 뭐 조국이 그렇게 인기도 없습니다. 더 높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조국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은 조국한테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쳤습니까? 자기가 지지율이 더 높은데 어떤 후보가 그냥 양보를 하겠어. 양보 절대 안 하지.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가 안 돼요. 조국은 후보 단일화라면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고, 단일 후보가 안 되고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은 선거 출마를 안 한 거보다 데미지를 더 크게 입기 때문에 조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단일 후보 단일화를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둘 다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안 해요. 못 해요. 후보 단일화를 못하면은 국민의힘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국 죽이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 안 해주고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도록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조국 당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 조국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조국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국은 정치적으로 심상정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돼. 그동안 뭐 새빙선이니 무슨 뭐 강한민주당이니 개소리를 정의당은 그나마 자기들은 민주당하고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부각을 했는데, 조국당은 민주당의 숟가락을 얹고 있잖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금배지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160개 금배지 중에 하나 잃는 거예요. 그 정도 데미지밖에 없어. 솔직히 뭐 과반 이상이면은 160개나 161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 정도 사실 뭐 진다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주권 정부 망하나? 근데 조국당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러니 만약에 조국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오면 그럼 또 출마를 안 해. 보니까 나가봤자 죽게 생겼어. 그거 출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납니다. 조국이 쫄았네. 조국 쫄보. 파란 한동훈. 야, 이 쫄보 새끼야. 출마도 못하냐. 이러고 또 온갖 유튜버들이 조국을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미 본인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 놓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저는 조국과 조국당에 관뚜껑에 문을 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조국이 완전히 아웃이 돼버리면 친문은 왕이 계승자가 없는 거잖아요.
황태자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 어? 폐쇄자가 되는 거야, 폐쇄자. 진짜로. 단종이 되는 거야. 단종이 그 문종의 아들 아닙니까? 문종의 아들 조국이, 문재인의 아들 문종의 아들 조국이 단종되는 거예요. 단종.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바뀌는 거지, 이제. 왕의 혈통이 바뀌는 거잖아. 그죠? 친명, 명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그동안 이제 문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종의 황태자, 예. 조국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막 이러고 이제 주접을 떨고 있는 건데, 조국이 단종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폐쇄자가 돼버려. 그러면은 문씨 집안은, 예, 문씨 왕조는 저기 대가 끊기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청래,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머슴한테 주자. 야, 우리가 씨가 말랐으니까 우리 문씨 집안에서는 이제 대를 못 이으니까 그러면은 문씨 집안 머슴한테 우리가 주자. 근데 머슴한테 줄 이유가 없어.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니 머슴이나 이재명 명씨 집안이나 다 자기네 피가 아닌 건 맞잖아. 문씨 집안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 굳이 머슴한테 그럼, 야, 우리가 지금 대가 끊겼으니까 머슴이라도 한번 세워보자, 머슴한테 왕위를 물려주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청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친문들이 조국이 망가지면은 정청래한테 안 붙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예컨대 전재수나 뭐 김경수나 이번에 그 윤건영이 공소 취소 모임 그 공동대표 들어간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서삼석이 공소 취소 모임 들어가고 나서 거기 최고위원 사퇴했잖아. 최고위원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공소 취소 모임에 뭐 윤건영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재인의 집사인 윤건영이 물론 뭐 문재인 공소 취소를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자라는 모임에 윤건영이 들어가가지고 공동대표라고 있다. 정청래가 지명한 최고위원이 그 지금 탈레반들이 문파들이 그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청래당 애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 공소 취소 모임에 서삼석이 들어갔다?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 그리고 그 서삼석이 공소 취소 모임 들어가자마자 사퇴를 했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 전재수나 김경수 같은 경우에 지금 난리를 쳐야 돼요. 그죠? 아, 우리 조국, 내 동생 조국이 내 동생 조국을 저기 황태자로 해야지. 이게 뭐야? 그러고 막 김경수가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김경수나 전재수나 친문 핵심들이 조용해요. 친문 핵심들이 조용하잖아. 이광재도 그러잖아요. 이광재도 누굽니까, 저기 본인의 이제 어떤 뭐 정치적 구상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상호 수석하고, 예, 그 강원도에서 한번 경쟁을 해볼 만도 한데 그냥 뭐 바로 양보를 해버렸어요, 우상호한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친문 잔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친문 전체가 정청래 조국한테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 아니고, 친문 중에서도 친털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양정철, 김어준, 뭐 조국, 그죠? 그 몇몇 안 남은 친문 잔당들이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문들은 지금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친문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관심이잖아. 싸우거나 말거나 합당을 하거나 말거나. 전재수가 뭐 말을 한마디 거듭니까? 김경수가 거듭니까? 윤건영이 뭐라고 해요? 아니, 하물며 그 말하기 좋아하는 고민정도 지금 입 다물고 있잖아요. 이 정도 싸움이 벌어졌으면은 친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야, 정청래를 응원하고 조국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의외로 친문들이 잠잠한 거야.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정청래한테 제가 볼 때는 뭐 친문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예, 정청래를 옹립하자 이런 분위기도 아니다, 지금. 그야말로 친문 잔당들, 예? 그 김어준을 중심으로, 그 제가 수준이 좀 낮다고 그랬잖아. 예전에 친문들이 보여준 모습보다는 예전 똥파리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 신똥파리, 뉴똥파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날뛰던 그 똥파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뉴 똥파리들은 대단히 그 아마추어 적이에요. 수준이 대단히 낮아. 얘네들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조국이건 정청래건 지금 이게 뭐 이 쿠데타는 이미 진압이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합당 실패로 가면서 조국은 거의 뭐 폐쇄자의 길로 가고 있고 친문 패족의 길.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친문 패족의 길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 지금 누가 봐도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번 합당 사태 때문에 당원들 당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만 해도 6대4가 나왔잖아. 예. 근데 지금 당심이 확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뉴 이재명에 대해서 쟤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도 뭐냐. 뉴 이재명이 주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 민주당, 친문 세력들이 이 뉴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미 저는 대세는 기울었다고 봐요. 대세는 기울었고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총선 공천권을 김민석이 갔는데 지금 누가 미쳤다고 이 상황에 정청래한테 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정청래가 될 확률보다 훨씬 높잖아. 근데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지금 정청래한테 달라붙었다가 당원들한테 찍히고 친명들한테 찍히고 김민석 총리한테 찍히고 특히 저는 좀 김민석 총리가 뭐 이렇게 외견상 보기에는 뭐 부드럽고 이렇게 젠틀한 이미지여가지고 어찌 보면 좀 유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한 칼 있는 분이에요. 만만한 분이 아니야. 대학 때 뭐 미 대사관을 점거하자 막 이러고 일단 감옥을 갔다 온 사람. 김민석 총리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도 2번을 갔다 왔는데 뭐 한 번은 학생운동 때, 한 번은 이제 정치를 하다가 간 거지만은 어쨌건 감옥을 2번 정도 갔다 올 정도의 이 정도 사람이면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진짜 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오고도 지금도 뭐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대단히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오는 게 제가 농담식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감옥 갔다 온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이제 죽는 거 빼놓고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오는 사람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감옥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똥파리 니들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거야, 저는. 그 김민석을 왜 건드려? 그 가만히 놔둘 것 같냐고, 니들이 생각하기에. 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그 가짜뉴스 통일교라고 막 가짜뉴스 뿌리고 다니는데 김민석 의원 제가 볼 땐 그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본인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야 잘됐다 이번에 내가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재산 증식 좀 해야 되겠다. 요즘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뒤끝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 빵쟁이 출신들은 뒤끝이 세.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솔직히 그 진보 민주 유튜버들 중에서는 제일 그 싸움딱이잖아. 제일 잘 싸우잖아. 그건 뭐 여러분들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최한욱이 건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건드리는 놈들이 있어. 아 운동권 출신의 빵제비 그것도 빵을 2번이나 갔다 오고 국정원까지 갔다 오는 놈이 뭐가 무섭고 뭐가 배는 게 있겠어요. 저를 고소 고발을 한다고. 서영교가 얼마 전에 저를 고발을 했는데 제가 그게 무섭겠어요? 아니 빨간 줄이 굵은 게 2줄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벌금 몇 개 받는다고 뭐 감옥에 간다고. 아니 명예훼손 그거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봐야 뭐 얼마나 있다 옵니까? 몸으로 때우고 오면 되지. 아 제가 감옥 갔다 온 게 도합 3년이 넘어요. 그 서영교가 그걸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씨발 감옥 가면 안 돼. 아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제가?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건 씨발 이제 하다하다 무슨 씨발 국회의원 따위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김민석을 건드려? 이 어리석은 놈들이?
배로 당하는 거예요. 배로 이제 앞으로. 진짜 그 김병기 의원이 큰일하고 갔어요. 큰일하고 간 게 뭐냐면 그 뭡니까 저기 가짜뉴스 근절법 그거 하나 딱 처리하고 갔잖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김병주 의원이 예상을 한 것 같아. 어? 이제 그 니들 똥파리들 예전에는 그거 처벌할 길도 없고 그 손해배상 그 명예훼손 뭐 고발을 해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쳐맞고 뭐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이것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데 지금은 이제 감옥 가는 거야 니들도. 작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 똥파리지. 똥파리 시대는 끝났어. 그래서 뭐 김병주 의원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가 좀 많이 돌았는데 어쨌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기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총선 공천권을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은 그 지금 줄 잘못 쓴 사람들 정치적으로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굳이 무슨 뭐 그런 정치인들한테 뭐 보복 공천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더라도 네? 공천으로 뭐 뭔가 심판을 하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다라는 건 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뉴 이재명이 주류가 됐다라는 거야 이제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 이거는 뉴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정청래한테 붙어먹은 놈들. 예? 정청래 본인도 다음 총선 때는 제가 볼 때는 공천 만만치 않아요. 예? 사이다TV님. 요즘 친노 친문들 물밑에서 몸부림치나 봐요.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 이광재 출마설도 뜨네요. 뭐 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출마를 하거나 말거나요. 예. 문재인 출마하라고 그래요. 문재인 출마하면 되겠다.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 문재인 출마하면 되겠다. 거기 이광재랑 제가 볼 때는 그럼 조국이랑 붙겠는데? 그거 괜찮은 카드일 수도 있겠다. 사이다TV님은 친문들이 발악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 이거 재밌다. 예? 이광재하고 조국하고 붙는 야 여기에 한동훈까지 끼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 이거 대선급 이벤트 아닙니까? 한동훈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야 한동훈, 이광재, 조국, 야 친문 그냥 대혈전이 되네. 한동훈도 친문이잖아. 변절한 친문 아니에요. 응? 변절 친문. 친문들 다 모여가지고 진짜 그 뭐냐 데스 매치를 하는 거네. 볼만하겠네. 그 민주당에서 야 그랬으면 좋겠네 저는. 이광재 의원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은 그 이광재 씨를 저는 전재수 의원 장관 지역구에 이광재 씨 전략공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희가 전략공천위원장이니까 황희가 그냥 전재수 꽂아주면 되겠네. 야 그래 전재수하고 조국하고 데스매치 하면은 진짜 볼만하겠습니다. 예. 호사가님, 네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친문들도 아까 뭐 그 말씀드리다가 갔지만 다 이제 줄 서는 분위기다 이제는. 예. 윤건영이나 고민정이나 쭉 보세요 분위기를.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 그 정청래하고 이성윤 뭐 그런 뭐 초짜들 문정복 뭐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날뛰고 있지. 지금 다 손절 분위기예요 정청래하고. 아니 그 공소취소 모임이 이렇게 악마화를 하고 있는데도 104명이죠. 예, 좀 공식적으로 나온 건 104명인데 104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갔다라는 건 그 똥파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정청래는 끝났다.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친명이건 친문이건 간에 그쪽에 줄 서면 죽는다라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그리고 거기서 뭐 또 지금 내각으로 가 있는 분들 빼고 또 뭐 중립적인 분들 빼고 뭐하고 나면은 지금 정청래 쪽에 남은 사람들은 정청래가 저는 이성윤하고 누굽니까 저기 그 장경태 못 자르는 이유도 그렇다고 봐요. 장경태 못 자르는 이유도 없어 사람이. 정청래 옆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